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네, 장 끝났죠? 네. 사실 장 끝난 거 보고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네, 삼성전자는 무슨 호재가 있었는지 7.21%가 올랐어요. 7.21%. 근데 정작 7.21%가 올랐는데 개인은 2,100억을 매도했습니다. 2,100억. 2,100억을 매도해가지고 7%를 올려? 알 수가 없어요. 6천억씩 매수를 해도 2천원밖에 안 빠지는데, 네? 개인이 6천억을 사도 2천원밖에 안 빠져요. 근데 이거 3,600원이 올랐는데, 고작 2천억 매도했다라는 거는, 뭔가 다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 담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 의심스럽네요, 솔직히. 예? 실제로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올라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낙폭 과대였다라는 거는 충분히 동의할 만한 부분인데, 바닥을 찍어서 오르는 거면 대량으로 사가지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매수는 지불도 안 하고 가격만 저렇게 끌어올려 놓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은 뭐냐면 317.78과 2424.44를 깨느냐, 종가로.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슈였는데 코스피는 깼어요. 이것도 특이해요. 코스피는 내렸고 코스피 200 지수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골 때리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 일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확인해야 되니까. 자, 일목을 보시면 여기는 완성을 했다고 보이시죠? 이게 완성이 돼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피의 이주봉은 완성이라고 봐요. 끝났어.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골 때리는 수준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데드 났죠? 데드 났잖아요. 여기 데드 냈다고. 그럼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봉은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죠. 근데 다음 봉이 오르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네?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요. 여기 2,500선이 넘어요. 갈 수 있는 자리가. 자, 다음 타겟은 여기입니다. 네? 다음 타겟은 이렇게 골드나면, 그러니까 2424.44보다 높아지면 갈 수 있는 자리가 꽤 높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자, 분기봉 저가 깼어? 2386.96. 안 깼어요. 자, 일목. 월봉. 갔어? 2377.76. 이것도 못 갔어요. 이것도 못 갔어. 그러면 데드 나면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데드 나면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데드가 났어 이미. 그럼 2377.76을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하락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 있었다면 2377.76 아래까지 가서 다 끝냈어야 돼요. 다. 전부 다 끝냈어야 돼. 분기봉 저가도 깨버리고 2377.76 아래에다 딱 찍고 다음 주부터 올리는 거지. 근데 지금은 하락 목표치가 남아있어요. 2386.96도 남아있고 2377.76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골드 내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봉이 11월 종가입니다. 11월 달 종가는 2424.44보다 낮아야 된다. 2424.44보다 낮아야 된다. 그 말은 종가가 지금보다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봉 종가가 11월 말 종가이기 때문에 2424.44보다 종가가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주봉은 완성을 한 거예요. 자, 주봉 완성했죠? 여기서 완성했잖아요. 요거 데드내고, 요거 데드내서 완성했고, 이 주봉도 여기서 힌트 주고, 여기서 데드내고, 여기서 데드내서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이 주봉까지는 완전 클리어한 거예요. 자, 이제 월봉 남았죠. 월봉. 이 주봉까지 완성했는데 얘 언제 완성할 건데? 완성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다음 봉의 끝이 월봉이거든요. 이 주봉의 다음 봉이 월봉이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2377.76을 가야 종결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도 지금 얼마죠? 한 40%? 77, 네, 40%. 지금 위치에서도 40% 이상은 내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위치에서도 40% 이상은 하락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은 하락이 올 거다요. 월말에. 다음 주에 반등이 오는 거? 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 네? 다음 주에 반등 올 수도 있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종가는 2377.76보다 낮을 거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것 중에 6주봉이 있죠. 6주봉. 2377.76을 찍으면 종가도 찍을 거기 때문에 안 찍으면 몰라도 찍는다면 결국에는 종가도 2377.76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3주봉. 3주봉으로 봤을 때 다음 봉이 언제 끝나냐면 11월 말에 끝나죠. 다음 봉이 11월 말에 끝나요. 이번 봉이 11월 말에 끝나요. 다음 봉이 12월 2일이니까 이번 봉 11월 12일부터 시작한 이 봉은 11월 말에 끝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미 여기서 데드를 냈어요. 그죠? 데드를 냈다고. 데드를 냈기 때문에 얘가 골드를 안 낼 확률이 높아요. 이해되셨죠? 얘가 데드를 냈기 때문에 얘는 데드 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 거죠. 유지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얘가 넘지 않아야 될 자리는 여기죠. 2480선. 그러니까 만약에 반등이 오면 이 정도까지는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480선까지는 반등이 올 수 있다. 최대. 그럼 지금 위치에서 80이면요, 63% 정도 위에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봉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논리로 얘는 조금 달라요. 이게 다른 것들을 제가 꼭 확인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전봉의 데드가 아니었어요. 골드였어. 그러니까 지금 데드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 코스피랑은 또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데드잖아요. 얘도 데드를 해야 돼. 왜냐면 그 전에 데드 난 게 없어. 보이시죠? 여기 골든하고 데드 난 게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넘을 수 없는 자리는 326.92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치 이상으로는 가기 힘들 거라고 봐요. 326.92 위로는 올라가기 힘들다고요. 앞으로 11월 말까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위치에서는. 근데 326.92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음에 여기 6주는 어차피 여기 데드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322.66도 넘기기 힘든 거지. 예? 지금 322.66 부분에 가면 밀리는 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히 볼펜 봐가지고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목으로 보면
가야 되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부터 11월 말까지 흔든다 그러면 이제 올렸을 때 한 327선까지 갔다가 다시 쭉 끌어당겨서 322.66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을 일단은 예상을 한다는 거죠. 응? 근데 지금 위치가 320.53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위치 정도 오면 뭐 다 만족이지. 예? 11월 말에도 지금 위치 정도면 다 만족하는 거예요. 왜? 322.66보다 낮으니까. 근데 문제는 코스피 200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지수라고요.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가 322.66 아래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2377.76 아래를 유지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자, 1봉 뭐 없고 3일봉 뭐 없고 주봉 뭐 없고 그죠? 2주봉 여기 안 났어요. 그죠? 여기 안 났잖아요. 안 났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봉 시작해도 또 되더라고. 밑에 있으니까. 그죠? 그럼 데드인데 이거 데드를 안 낸다? 데드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17.78 아래를 다시 한번 노려본다는 거죠. 지금 코스피 200 지수는 데드가 안 났어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났단 말이에요. 그럼 코스피 지수의 2주봉은 완성. 코스피 지수는 아직 완성을 안 했으니까 얘는 한 번 더 데드를 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월봉은 만족했으니까, 월봉은 만족했으니까 할 말 없어요. 월봉은 뭐 완전히 클리어하게 그렸는데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코멘트 할 게 없어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설명은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 보시면 딱 여기 주봉 이격볼벤 20하단선까지 찍고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이주봉부터 볼게요. 이주봉 보면 이격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해소해야 되니까. 그래서 323.38까지는 내려가려고 해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쪽 공간을 써야 된다. 그냥 내리면 저 할 말 없어요. 그냥 내리면 할 말 없다고. 근데 어쨌든 내려가더라도 저 정도까지는 올라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고가를 만든다 그러면 323.38에서 326.92 사이 어딘가에서 고가를 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수는 저가만 지키면 매수할 수 있어요. 저가만 지키면, 저가 깨지면 매수 못해요. 저가 깨지면 310대까지 열립니다. 여기까지. 저가 깨지면 이 정도까지 열려요. 310대까지. 주봉. 네, 주봉도 딱 거기까지 열려있죠? 거짓말 아니잖아요. 여기 딱, 여기 하단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는 제가 봤을 때는 310에서 327 박스를 쓸 거라고 봐요. 310에서 327 박스를 쓸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디에 기준선 26이 있는지, 어디에 상단선이 있는지 다 보여드렸어요.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죠? 요 구간. 요 구간이 하방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저가를 지키면 매수고, 저가 깨지면 310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다음 주에 미션은 종가하락이에요. 다음 주에 미션은 종가하락입니다. 저가하락이 아니에요. 종가하락이에요. 저가는 깨도 좋은데 저가만 깨지면 돼요. 아니, 종가만 깨지면 돼요. 종가만 내리면 하락하기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은 사실상 보세요. 월봉은 여기 이격볼벤 20 하단선이 있잖아요. 324.91.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해도 이 위로는 올라와야 돼. 이 밑에서 매도를 못하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말한 그 지수 사이에 껴있죠? 323.38에서 326.92 사이에 324.91이 있는 거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온 다음에 다시 누르면 이제 볼벤 20 하단선까지 갈 수 있는 거라 그 자리에 지금 310 정도가 있는 거니까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매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매도하라는 뜻은 아니고 잘 이해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봉이 어떻게 그려서 완성을 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지. 아, 이거 327 가가지고 바로 매도해. 327에 매도하는 것도 사실 불안하긴 해요. 340대에도 안 하셨잖아요. 340대에도 매도 안 하다가 320대 하는데 막 매도한다 그러면 말려야지, 사실. 근데 봉의 구조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일목은 다 보여드렸어요. 일목은 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자, 이제 일봉을 보여드릴게요. 일봉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걸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리세요. 이 그림을 딱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저가는 내렸죠. 파란 거. 예. 근데 고가랑 종가는 올랐어요. 요거 빨간 거, 요거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얘 둘은 상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만 하방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종가가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날이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자, 월요일에 개파락이 온다? 그러면 고가만 낮추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월요일에 개파락이 와요. 그러면 고가가 낮아지겠죠? 근데 여기 고가도 낮아지고 종가도 같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이 시작이니까 그러면 일봉만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가 왕창 내렸어. 월요일날 됐더니 개파락했네? 그럼 개파락하면 일봉이 고가를 낮출 거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일봉만 보시라고. 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계속 하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왕창 내리고 월요일날 개파락해가지고 하락해요. 그러면 일봉상 고가를 낮추면서 가면 하락이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일봉의 고가만 낮추면 되니까 고가만 따라가면서 하방을 보시면 돼요. 근데 월요일날 상승해. 그러면 요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기회는 언제 온다? 목요일날 와요. 목요일날. 응? 그 다음 기회는 목요일날 오는 거예요. 종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날이 목요일 뿐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기회예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자, 월요일 시나리오는 개파락 해가지고 내리면 화요일부터 계속 고가만 내리면 된다. 이 얘기고, 자, 월요일에 상승이 오면 목요일날 종가가 하락해야 돼요. 응? 목요일날 종가가 하락해야 돼. 그러면 이제 목요일날 종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보세요. 수요일에 요렇게 하고 목요일날 내리는 거예요. 요게 하나. 그러니까 요게 수, 요게 목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상승하고 목요일에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거 수요일, 목요일. 응? 근데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 네? 그러니까 수요일날 음봉을 뜨고 목요일날 하락하나, 수요일날 양봉을 뜨고 목요일날 하락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관련이 없다고. 왜? 중요한 건 그냥 목요일에 하락하면 돼. 그리고 금요일에 개파락 나와야 돼. 이게 하락 조건이에요. 자, 목요일에는 종가만 하락해.
하지만 금요일에는 개파락해서 하락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면 매트릭스를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고가고, 요게 저가고, 이게 종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정색이 1이고, 하얀색이 0이에요. 자, 여기서 종가가 내리면 종가 투자 신민도가 내려가요. 그죠? 근데 금요일은 0구간이기 때문에 상승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하락해도 금요일날 올리면 방향이 다시 바뀌어요. 자, 목요일날 하락하고 금요일날 하락하면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목요일에 종가가 하락했는데 저가를 하락 못 시켰어. 그러면 금요일에 하락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얘는 두 개가 있어. 목, 금 연속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금요일에 저가를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목요일 저가를 금요일에 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건 곧 개파락을 의미하는 거죠. 개파락이 나오면 고가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가가 1구간이니까 개파락이 나오면서 고가는 자동으로 낮아지고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신뢰도도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종가가 0구간이지만 개파락해서 하락하면 목요일에 이미 종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후 횡보가 되니까 하락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보면 핵심은 이거 땡땡 그죠? 땡땡 이거잖아요. 요거는 이게 종가니까 목요일날 종가가 하락하고 금요일날 저가를 깨고 고가도 낮춰라 이런 거죠. 그렇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된다? 예, 종가 하락하고 개파락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개파락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음 주의 핵심은 목요일 종가 하락, 금요일 개파락. 월요일날 상승하면, 월요일날 하락하면 그냥 계속 하락. 응? 월요일에 하락하면 그냥 계속 하락해야 돼요. 계속 고가를 낮추면서 떨어져야 된다고. 예, 그건 나중에 월요일에 진짜 개파락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고, 월요일에 상승해. 월요일에 상승하면 그 다음에 고민해야 될 거는 목요일에 종가가 하락하고 금요일에 개파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주봉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요건 하락이잖아. 자, 그럼 월, 화, 수 동안 상승을 할 건데 월, 화, 수 안에 찍어야 될 자리가 327 정도인 거죠? 예? 327까지. 지금 320이니까 한 7% 정도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올라가서 7%를 다 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빼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327 부분까지 갔을 때의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월요일이야? 그럼 화요일부터 빼도 되고, 그게 화요일이야? 그러면 수요일부터 빼도 되는 거죠. 근데 필요한 건 뭐예요? 327을 갔으면 종가가 하락해야 되잖아요. 320까지 다시 내려와야 된다고. 그래서 목요일날 하락하고 금요일날 개파락했을 때 목표치가 320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개파락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요일에 개파락해서 320보다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if 수요일에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이게 320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자, 화요일 저가를 수요일 저가가 깬다. 그러면 320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높다는. 이해하셨죠? 예? 지금 미션은 327 부근까지 반등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개파락 해가지고 그냥 밀고 내려가면 제가 입을 싹 씻고 그런 얘기 안 한 척 해야 돼요. 근데 월요일에 상승을 하면 제 얘기는 월요일에 상승을 하면 일단 323에서 327 사이까지는 한번 올렸다가 그 다음에 고가를 낮추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요일날 화요일 저가를 깨면
거의 316대까지 무너질 가능성이 엄청 높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죠. 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다 설명드렸어요. 하락의 시나리오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시나리오가 깨지면 제가 이제 영상이 바뀌면 바뀐 영상에서 말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면 설명할 건 다 했죠. 자, 1번 수요일날 저가 깨지면 하방이다. 예? 수요일날. 화요일에 저가를 수요일날 깨면 하방일 확률이 높다고. 월요일에 하락하면 계속 하락일 확률이 높고 월요일에 상승하면 327 부근까지 올랐다가 목요일날 종가 하락하고 금요일날 개파락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리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내렸는데 그건 관계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종가가 내리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요일날 내려야 돼. 수요일날 내리고 수요일날 내리고 목요일날 오르면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수요일날 오르고 목요일날 내리는 게 나아요. 그리고 금요일은 반드시 개파락이 나와야 됩니다. 설명 끝. 그 다음에 고버스. 고버스는 여기도 똑같죠. 목요일날 종가 상승, 그 다음에 금요일날 갭 상승 이렇게 돼 있어요. 목요일날 종가 상승, 금요일날 갭 상승. 월요일에 상승하면 괜찮고, 월요일날 갭 상승 나오면 뭐 오늘 하락은 의미가 없는 거고, 고버스 입장에서 월요일날 하락이 나오면 그렇게 보여요. 수요일, 목요일 상승, 금요일날 갭 상승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과해. 다 과하잖아요. 이주봉도 이주봉도 보시면 밖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정도까지는 조정이 와야 돼요. 정상적인 구조라면 한 2,510원까지는 조정이 필요해요. 2,510원. 지금 얼마인데? 2,590원이잖아요. 그러면 80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80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80원이 빠진다고 일단 계산을 하고 80원 나누기 2,590원 이렇게 따지면 3%. 그러면 지수가 1.5% 빠져야 되잖아요. 아니지, 1.5% 올라야죠. 고버스니까. 그죠? 그러면 1.5% 320 곱하기 320.53 곱하기 1.5% 하면 325.33이라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 이제 이해되시잖아요. 저기까지 가려면 코스피 지수가 325 이상 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325를 넘겨야 고버스는 문제가 해소되는 거. 그게 최소치예요. 최대치가 아니라. 주봉은 여기까지 2,570원. 그러니까 주봉은 2,570원까지는 와야 되니까 2,570원이면 20원 빠져야 되잖아요. 20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큰 이슈는 아닌데 이 주봉은 저걸 해결하려면 80원 빠져야 되니까 1.5% 기준으로 따졌을 때 325까지는 반등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구조라면 한 325에서 327 사이까지는 한 번은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리는 게 차트상 깔끔해 보여요. 뭐 일봉은 문제 없고 주봉이랑 이주봉은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올봉은 어차피 과하니까 올봉은 과하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파시든지 보유하시든지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매수하라고 막 강조하지 않잖아요. 지금 가격대에서 제가 막 매수 부르짖고 뭐 위로 간다 이렇게 떠들지 않잖아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경, 그 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구조, 예,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거 다 따져서 예,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여기 보시면 뭐 일봉 이슈 없고 3일봉도 이슈 없고 주봉도 할 일 다 했죠. 주봉도 할 일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봉은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이게 목표치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골든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얘도 아직 멀었어. 얘도 멀었죠. 얘도 멀었어요. 얘도 지금 예,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고포스 차트를 보고 뭔가 기대치를 가질 거는 이제 끝났다. 2535원을 도달했기 때문에 기대치는 이제 없어진 거고, 그러면 이제 인버스 차트에서 신호가 있느냐? 없죠. 네, 도달 못했잖아요. 이번 주에 여기 찍었네. 여기 찍었죠. 그쵸? 여기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목표치가 생긴 거잖아. 그럼 얘는 여길 가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2주 뒤에 이 정도 이상 올라갈 거라는 거죠. 2주 뒤.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1월 말에는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징후들이 많아. 네? 전체적인 이런 징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유의미한 상태라고 봐요. 자, 인버스 2주봉에서 목표치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여기 골드를 냈는데 똑같은 구조로 코스피 200 지수의 2주봉 보면 317.78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317.78 아래로 간다는 얘기는 인버스가 4,850원 위로 간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예,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저게 종가니까, 예, 저는 11월 말 종가가 317.78보다는 낮을 거라고 자꾸 판단이 들어요. 이게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로는 2주봉이 2424.44를 찍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전분기 2386.96 안 깼고 일목균형표상 월봉의 목표치인 2377.76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직 이슈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막 흔적들이 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하방 목표치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인버스든 고버스든 조정의 폭을 잘 관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뷰예요. 어쨌든 11월 말에 대한 기대치는 있고, 지금 11월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코스피 200 지수로 11월 말에 종가가 하락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 기준으로는 목표가 305.56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05.56.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치가 317이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앞으로 2개월 정도는 계속 305.56에 대한 목표치는 계속 살아있는 거라서 어쨌든 예,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305.56이라는 수치를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한다면. 근데 지금 지난달 종가가 340대였잖아요? 340대였던 것 같은데, 예. 종가 339.32. 예. 그럼 지금 19% 내려왔잖아요, 19%. 이걸 감아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예. 앞으로 2주 동안 19%를 감아 올리지 못한다면, 결국엔 가야 될 자리는 305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적어도 317 라인 언더에서는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뒤집으려면 이제 개인이 본격적으로 현물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죠? 개인이 미친 듯이 현물을 매도하면 어쨌든 제가 입장을 바꿔야 될 상황이 오겠지만, 개인이 지금처럼 현물을 계속 매수해 준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계속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나마 조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 늘었어요. 예. 제가 이거 동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워낙 안 맞으니까 이 채널의 동영상 이거는 안 맞기로 유명해요. 왜냐면 한두 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번 달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진짜 동영상 더럽게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일정 시간을 길게 해서 보면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는데 올해 제가 동영상을 올려가지고 제대로 맞춘 게 10일도 안 돼요. 10일도 안 된다고. 근데 사실 그 10일 안에 다 떨어진 거예요. 주가가. 예? 주가가 10일 안에 다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월 달에 이틀 동안 내려가지고 증시가 박살났고 최근에도 4거래일 동안 내려가지고 증시가 박살났어요. 지금 320이잖아요. 작년 10월달 저점이 305예요. 그러니까 15포인트 올라 있는 거예요. 15포인트. 예. 지금 우리 뭐 엄청나게 올라 있다라고 막 생각하지만 작년 10월달 종가 대비해서 15포인트 올라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 종가 12월 종가 대비해서는 58에서 떨어진 거니까 38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종가보다 지금이 낮아요. 작년 종가보다도 지금이 낮다고. 근데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루하루 이런 걸 중요하니까 하방을 보는 게 잘못된 시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하방을 보냐? 그죠? 360일 가도 하방을 보고 370일 가도 하방을 보고 380일 가도 하방을 보고 와, 저 인간은 지수가 끊임없이 오르는데도 맨날 하방을 봐. 나쁜 놈이야. 네, 증시가 올라갈 땐 상방을 봐야지. 왜 하방을 볼까? 네,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반대 인간 지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370에서 매도했으면 어땠을까? 380에서 매도했으면 어땠을까? 390에서 매도했으면 어땠을까? 지금 320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370에서 매도한 사람은 50% 이상 수익이었고 380에서 매도한 사람은 60% 이상 수익이었어요. 400에서 매도한 사람은 80%가 수익이에요. 근데 눈앞에 상승만을 보고 계속 상방을 생각하는 거죠.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제일 쌌잖아요. 예? 지나고 나면 그 당시가 제일 쌌다고. 결국 어디로 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예? 지금이 어디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로 갈 거냐가 목표인데 사실 어디로 갈 거냐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쉽게 확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갈 거니까 걱정 말고 매도 쳐라고 못한다고요. 왜? 쉬어가면 작살나는 거예요. 예? 아래로 간다고 했는데 그냥 가면 야, 저 사람 진짜 분석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간중간 쉬어가. 그러니까 320대까지 빠졌다가 370대까지 다시 올라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저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면서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정작 내린 건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머지는 계속 올랐어. 220거래일 중에 한 10거래일 정도만 내리고 나머지 210거래일 정도는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욕만 먹은 거죠. 근데 그분들이 욕했을 때 제가 변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르니까. 올라가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올라가는데. 욕하면 욕하나 보다 하는 거지. 그게 슬픈 거예요. 지금이 와서 뭐 지수가 내리면 뭐 할 거예요? 이미 욕은 먹을 대로 먹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엄청 큰 봉과 흐름을 보고 해석하는 거하고 하루하루 일주일 단위로 단타 치는 거하고는 뭐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라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 중에 이게 제가 이거 지난 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삼성전자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났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보세요. 제가 봤던 과거의 기록 중에 이게 여기서 과거의 기록이라는 거는 한 봉으로 500개 정도 보시면 돼요. 5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500개. 월봉으로 500개면 40년 넘는 거죠. 48이니까 1년에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넘는 데이터 중에 이렇게 노란색이 검정색보다 높아. 예? 노란색은 거래량이고 검정색은 종가예요. 이 구조 중에 이 상태에서 볼벤을 넘는 봉이 나올 확률이 1%가 안 돼요. 예? 0. 몇 프로예요. 지금 몇 개 나왔냐? 하나, 둘, 세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세 개. 얘가 지금 봉이 총 몇 개냐면 347개예요. 그러니까 347개 중에 3개 뜬 거예요. 300분의 3이죠. 응? 300분의 3이잖아요. 그럼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그죠? 100분의 1. 그 1%도 안 되는 거예요. 확률이. 근데 그 봉이 난 다음 봉은 음봉이야. 그건 100%예요. 자, 뚫고 음봉, 뚫고 음봉, 뚫고 음봉이에요. 100%. 네. 그죠? 그러니까 347개 중에 거래량이 종가보다 높은데 볼벤 위에서 양봉 난 건 3개. 그 양봉은 다음 봉은 무조건 음봉. 자,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볼벤 20 하단선으로 가지 상단선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또 들었는데 상단선만 타고 가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가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길 가야 되는데 이 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걸 타고 가요. 한동안. 그것도 반년 동안. 그래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올라갔는데 제가 아니라고 떠들면 뭐하고 주장을 하면 뭐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거의 다 왔다고. 아마 코스피는 도착했을걸요? 예. 코스피도 다 왔잖아요. 거래량 바깥으로 나왔고. 예? 거의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거래량 위에 있었으니까. 여길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 그럼 갈 것 같은데 안 가니까. 갈 것 같은데 안 가. 갈 것 같은데 안 가. 그러니까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과거에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죽도록 욕먹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작년 11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월 동안 욕을 먹은 거죠. 9개월 동안. 왜? 저는 여길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갈 거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으면 덜 욕 먹었을 텐데 이렇게 갔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월 동안 죽도록 욕 먹었어요. 400까지 찍었으니까. 그리고도 욕 먹죠. 왜?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았어.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다르니까 또 사람들이 또 상방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그냥 꽂든가. 또 아래 꼬리까지 달아가지고 그걸 또 3개월에 분할해가지고 또 내렸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사실. 분석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시간을 두고 빼는데. 빨리 뺐으면 좀 덜 힘들었을 텐데 있는 대로 시간 다 허비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하방을 보는 사람들도 진이 다 빠졌고 반대로 상방 보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틀렸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계속 상승해 왔었기 때문에. 2년 가까이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하방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영상을 보시려면, 예, 무슨 생각으로 분석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한 게 내일 틀릴 수도 있고, 이번 주에 얘기한 게 다음 주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 또 이게 상황에 맞게 또 계속, 예,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하고, 저는 동영상은 안 지워요. 대부분 동영상을 안 지우기 때문에 틀린 것도 허다하게 많고, 그 중에 간간히 이제 맞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예,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저라는 개인이 다 맞춘다? 그런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이 막 자살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응? 내릴 건데 막 현물을 막 수천억씩 사고 이 짓을 한다는 거죠. 응? 내릴 건데 막 선물을 막 5천억, 6천억씩 막 사요. 네. 그런 상황들이 오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차트는 아래로 가야 되는데 돈이 위로 갈 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리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면 설명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엔 그냥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해 안 되니까. 응?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상대방에게 이해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 흐름이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로만 언급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든 걸 다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할 수 있는 범위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제 능력으로는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안 된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른 유튜브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밖의 지식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분석하고 투자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도움이 돼서 보다가 또 도움이 안 되면 또 내팽개치고 막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반복한 걸 봤기 때문에 이왕에 보실 거면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조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분석은 마치고요. 오늘 야간 선물 끝나고 나면 이게 지금 월요일날 상승하는 분위기인지 하락하는 분위기인지는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조금 더 디테일한 영상은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부는 만족스럽고 일부는 불만족스럽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다음 주 화요일 정도면 좀 대충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좀 정리가 되는 시점이 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